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조사, 사드 절차 조사한 것, 이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는데요. 타이틀이 미 CNBC 방송이죠. CNBC 사드 조사 중국 환심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CNBC 아주 큰 방송인데, 이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다. 이것은 친중국 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방송뿐만 아니라 정계나 그 다음에 언론계, 아주 거의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빈 상원 의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40분 정도 면담을 했는데, 그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면담 때 한 말을 언론에다가 밝혔습니다. 중대한 말을. 영문연합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 2,300만 달러, 약 1조 300억 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발표하지 않거나 어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잡아떼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거 한 거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아주 불효불급한 예산을 막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미군을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드 배치 예산 1조 30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의 퍼부을 미사일 수백 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이게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죠. 한국 일반 국민들은 이 종북 좌파가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은 사드가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사드가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이 사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빈 상원 의원이 내가 한국 국민이라면 이게 사드 더 들어와라고 할 그런 마음인데, 어차피 돈은 미국에 다 되니까 한국은 땅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 널린 게 땅인데, 널린 게 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에서 사드 반대 정서가 지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요, 국가안보와 방어, 이것이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주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죠. 강하게. 이 정도면 항의를 한 거죠. 강하게. 미국 언론들은 이제 막 직접적인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
분명이라는 말을 썼으면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정치적 언어로 전달할 것. 문 대통령이 이건 내가 기존에 사드 들어온 걸 바꾸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사드의 이게 그 절차상 문제를 따진 거라고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분명히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헤리티지 재단의 존 비너블 선임연구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사드 배치해가지고 한국에 해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볼까요? 중국은 전임자보다는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 전임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더 미국과 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강력하게 사드 철회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의 기본 원칙은 원교 근공이죠. 원교 근공. 이거 요즘 이충근 박사, 군사 전문가, 국제정교부 이충근 박사가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원교 근공. 원자는 뭘 원자고, 교자는 사귈 교자, 그 다음에 가까울 근자, 칠공자죠.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고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 이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이죠. 이것이 옛날 중국의 진나라 범휴가 만든 계책인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로 통하는, 군사적인 진리로 통하는 묘책입니다. 중국에 범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위나라 사람이었는데 비범했습니다. 그런데 위나라의 대부 수가의 모함을 받아서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나라 왕이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을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완전히 거의 초죽음 상태에 있어서 이러다 죽겠구나 해가지고 죽은 흉내를 내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버려서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로 갔어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변장을 하고 그게 진나라였는데 진나라 왕이 소양왕입니다. 소양왕이 범휴가 비범한 데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휴를 불러서 우리나라가 국제정세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범휴가 쭉 설명을 하면서 하는 말이 진나라는 원교 근공 정책을 써야 합니다. 먼 나라와 멀리 있는 나라와 연합하고 이웃 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먼 나라를 공격하면 비록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다스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를 다스리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겨도 힘들어요. 가까운 나라를 공격하면 그것은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그 나라와 승리를 하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 나라는 진나라가 땅이 됩니다. 원교 근공 정책을 쓰십시오. 그래서 그거다 바로. 그래서 멀리 있는 위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위나라와 사이를 좋게 만들어 놓고 원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한 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신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죠. 이게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웃에 있는 프랑스와 지금 언제나 적대 관계죠. 지금 뭐 싸우지는 않지만 적대 관계입니다. 과거에 많이 싸웠죠.
영국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까이 합니다. 멀리 있는 미국과. 독일도 프랑스와 붙어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독일도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까이 합니다. 그럼 이 프랑스는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는 영국, 독일이 미국과 가까이 하니 똑같이 독일이 이렇게 미국과 가까이 하기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프랑스는 러시아와 가까이 합니다. 멀리는 러시아. 러시아의 힘을 빌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를, 독일을 견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을 했는데 지금 베트남은 미국과 가까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미국과 가까이 합니다. 과거에 전쟁하고 한 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필리핀 경우를 보면 원교 공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과거 정권이 어리석어가지고 중국을 가까이 하면서 미국을 멀리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과 가까이 지냈죠. 미국 해군 기지가 필리핀 수빅만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반미 데모 해가지고 그 수빅만에 미군 기지 철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친하게 지냈. 근데 미국 딱 떠나니 중국이 필리핀 앞바다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필리핀 안 도와줘. 그래서 필리핀 경제가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더 좋았는데, 미국이 안 도와주고 중국이 압박하니까 완전히 경제가 무너져서 오늘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북한을 보면요. 북한은, 중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북한을 압박합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이 외교 정책이 완전히 이게 잘못됐죠. 외교 정책이.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중국과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것은 중국에게 언제나 위협을 당하고 언제나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언제나 북한을 만만하게 보고 언제나 북한을 괴롭히고 틈만 나면 집어먹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성질 나면 막 중국에 들이받고 막 욕하고, 이번에도 막 중국이 압박을 하니까 막 들이받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말이 동맹이지 이거 동맹도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한은 안 그렇습니다. 남한은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은 최소한 우리 땅덩어리는 탐내지 않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 땅덩어리 뺏어가 봐야 국제적으로 욕만 얻어먹고 관리하기 힘든데 땅덩어리 관심 없어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집어삼킬 염려가 없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북한은 중국이 집어삼킬 염려가 있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게도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은 거죠.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인 원교 공공정책을 정반대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현재 그렇게 의심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거 중국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지. 이번 사드 문제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중국 비위 맞추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 친중 정책, 반미 정책 앞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쓰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지금 안 생길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일 이제 진짜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미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압박을 우리나라에 가해서 중국과 가까이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가지고. 미국은 뭐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니까 미국 자본 빼간다고 협박만 해도 못 견디죠. 못 견딥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군사적인 압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인 압박. 그냥 여차하면 북한이고 뭐고 그냥 싸움하는 척하면 다투려 부숴 이렇게 하고. 그럼 우리는 빠져버릴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응? 그 이제 참 친중 정책, 반미 친중은 굉장히 위험한 정책이죠. 굉장히 위험한 정책.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정책입니다. 근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쓰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고 미국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으니까 참 위태위태한 지금 시기로 접어들고 있고요. 이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든 방지를 해야 돼. 이거를 방비하려면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제1야당이 필요한 것이죠. 강력한 힘을 가진 제1야당, 전투적인 야당. 다음 총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야당, 그런 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야당을 만들려면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를 세운 야당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지지를 받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서 이 일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야당 다음 총선을 기대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반미 친중 정책으로 가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에 퍼부을 미사일 수백 발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이게 한국 국민들의 마음이죠. 한국 일반 국민들은 이 종북 좌파가 아닌 이상 일반 국민들은 사드가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이 날아와도 사드가 다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뭐 그냥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있는데 이 사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사드 배치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더빈 상원 의원이 내가 한국 국민이라면 이게 사드 더 들어와라고 할 그런 마음인데 어차피 돈은 미국에 다 되니까 한국은 땅만 내놓으면 되니까 그 널린 게 땅인데 널린 게 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한국에서 사드 반대 정서가 지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요. 국가안보와 방어 이것이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런 주장을 문했는데 그 면담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면담 때 한 말을 언론에다가 밝혔습니다. 중대한 말을. 영문 연합뉴스, 월스트리트 저널 여기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미국은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9억 2,300만 달러, 약 1조 300억 원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걸 발표하지 않거나 어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잡아떼는데 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이거 한 거죠. 대통령과 회담하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아주 부려불급한 예산을 막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미군을 보호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 삼는다. 이렇게 하면은 사드 배치 예산 1조 300억 원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에게 전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죠. 강하게. 이 정도면 항의를 한 거죠. 강하게. 미국 언론들은 이제 막 직접적인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분명히라는 말을 썼으면 분명히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다. 이건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의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사실상 미국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뜻을 정치적 언어로 전달할 것.
문 대통령이 이건 내가 기존에 사드 들어온 걸 바꾸려는 뜻은 아니고 그냥 사드의 이게 그 절차상 문제를 따진 거라고 이렇게 해명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언어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분명히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는 거예요.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헤리티지 재단의 존 비너블 선임연구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하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사드 배치해가지고 한국에 해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뉴욕타임스 보도를 볼까요? 중국은 전임자보다는 문 대통령이 있는 동안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이 전임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사이를 틀어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고 있다, 느끼고 있다 그랬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더 미국과 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강력하게 사드 철회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외교의 기본 원칙은 원교 근공이죠. 원교 근공. 이거 요즘 이충근 박사, 군사 전문가, 국제정경부 이충근 박사가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원교 근공. 원자는 뭘 원자고, 교자는 사귈 교자, 그 다음에 가까울 근자, 칠공자죠. 멀리 있는 나라와 교류를 하고 사귀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 이것이 외교의 기본 원칙이죠. 이것이 옛날 중국의 진나라 범휴가 만든 계책인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로 통하는, 군사적인 진리로 통하는 묘책입니다. 중국의 범휴라고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절차 조사한 것, 이것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헤드라인 뉴스로 다뤘는데요. 타이틀이 미 CNBC 방송이죠. CNBC 사드 조사 중국 환심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국의 CNBC 아주 큰 방송인데 이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다. 이것은 친중국 정책을 펼치려는 시도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방송뿐만 아니라 정계나 그 다음에 언론계, 아주 거의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빈 상원 의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가 그렇습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40분 정도 면담을